자, 이번에는 우리가 맥놀이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맥놀이는 영어로 비팅입니다. 비팅이고 어떤 경우를 얘기냐면 진폭이 같고 진동수가 약간 차이 나는 두 파동의 간섭이에요. 얘는 이제 그 특징점인 얘기를 해보면 얘는 시간적 간섭이더라. 시간적 간섭이더라. 시간적 간섭. 자, 시간적 간섭이라는 것 하면 또 이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뭐가 있겠어요? 공간적 간섭이 있겠죠. 자, 시간적 간섭과 공간적 간섭이 있는데, 자, 우리가 잘 봅시다. 공간적 간섭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한 위치가 주어지면, 자, 이제 공간적 간섭 같은 경우는 진동수 차이가 없고, 그 다음에 진폭이 같고 진동수 차이가 없는 어떤 파동이 이제 간섭을 이렇게 어느 한 점에서 간섭을 일으켜요. 그러면 그 둘 사이에 이제 어느 그 지점이 딱 결정이 되면 이 지점에 있는 입자가 최대로 진동할 수 있는 진폭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자, 여기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있을 때 자, 어떤 두 파동이 여기 동시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지점은 예를 들어 입자가 이만큼 진동할 수 있다면 그럼 시간에 따라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 정도 폭을 가지고 진동을 할 수 있다면 자, 다른 위치에서는 얘가 간섭을 일으켜서 이 정도 위치에서 계속 진동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진동할 수 있는 정도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 이제 공간적 간섭이죠. 공간이 바뀌었을 때 진동하는 정도가 이제 제대로 진동할 수 있는 폭이 변하는 거는 변할 수는 있지만 딱 이 위치가 결정되면 얘가 진동할 수 있는 범위는 딱 결정이 되는 그런 걸 공간적 간섭이라는데 자, 시간적 간섭은 어느 한 위치 이제 진동수가 차이 나는 놈들이 이제 한 지점에 만나요. 그랬을 때 이 지점이 위치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이만큼 진동할 수 있었는데 진폭이 이만큼 있어요. 근데 공간적 간섭은 이 위치가 정해졌으니까 계속 이렇게 진동할 수 있어야 되죠. 근데 시간적 간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렇게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다가 더 시간이 크면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이 좀 더 변하면 더 크게 진동을 했다가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밖에 진동을 못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진동을 못 하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런 폭이 달라지는 것을 시간적 간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이제 맥락을 한번 볼 건데 자, 두 파동 이제 어느 한 위치가 딱 위치를 결정해요. 위치를 결정합니다. 그럼 이 위치에 도달하는 어떤 두 파동에 의한 진동이 y1은 a 코사인 오메가 1t, y2 파동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 코사인 오메가 t라는 어떤 식을 가지고 여기 있는 입자를 서로 진동시켜 준다고 생각해봐요. 그럼 시간이 0일 때, 자 이게 시간이 0초일 때 여기 막 도달했을 때 y1은 이 입자를 어떻게 해요? 자, 이게 중심이니까 y축 방향으로 최대로 그 뭐지? y축이 아니라 어, 플러스 방향으로 최대한 얘를 변이를 이동시켜 주려고 할 거예요. 근데 어, 파동 2는 얘를 지금 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0일 때 마이너스 방향으로 최대로 이동시키려고 그러죠. 그러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니까 중첩되면 시간 0일 때 입자는 움직이지 않아요. 움직일 수 있는 위치가 없어요. 그리고 그 주변에도 그 0초 주변에서는 얘는 진동을 하겠지만 아주 작은 폭을 가지고 진동을 하게 될 거예요. 근데 자, 1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 얘를 t1초라고 한번 해볼게요. t1초일 때는 자, 첫 번째 파동 y1은 얘를 역시나 뭐예요? 플러스 방향으로 최대로 이동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까 y2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시키려고 했는데 지금은 t1일 때는 얘를 어떻게 플러스 방향 최대로 이동시키려고 하죠. 그럼 이때는 얘는 이 정도 y1에 의한 거랑 y2에 의한 거 합한 요 정도까지 진동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t1초 주변에 있을 때는 시간 주변일 때는 t1초일 때 전후에서는 얘가 크게 진동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t3 시간이 t2 t2일 때는 얘가 얘는 첫 번째 파동의 최대값하고 두 번째 파동의 어떤 어중간한 값을 만나니까 뭐예요? 진동할 수 있는 진폭도 어중한 한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0보다는 크고 이제 2a보다는 작은 그 사이에서 진동을 하게 되겠죠. 이 t2초 주변에서는 t3초일 때는 또 마루와 골이 만나가지고 거의 진동 못할 거예요. 그러니까는 시간에 따라서 최대로 진동했다가 이렇게 못했다가 다시 최대로 진동했다가 그걸 반복하게 되겠죠. 맞습니까? 그러면 자
우리가 우리 귀 앞에 기가 있고 귀 앞에 우리 귀에 있는 고막을 진동시켜주는 어떤 공기 입자가 생각해보요. 그러면 여기서 두 파동이 이렇게 그러니까 진동수 차이 나는 두 파동이 여기 도달했을 때, 그죠?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입자를 진동시켜 준다고 하면 우리 귀는 시간이 처음 0일 때는 우리 귀 앞에 있는 공기가 거의 진동을 못 하니까 소리가 거의 이제 거의 안 들리다가 T1초가 되면 T1초가 되는 상황에서 점점점 이런 식으로 점점 커졌다가 다시 줄어드니까 이제 크게 움직였다가 다시 줄어들게 되죠. 그래서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듣게 되겠죠. 그래서 이 진동하는 진폭이 클 때는 T1 주변에서는 소리 크게 들리고 T2 이 T3일 때는 또 작게 들렸다가 거의 안 들렸다가 T4일 때는 또 크게 들리는 그런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걸 이제 합성해서 한번 나타내 보면 이제 지금 y1은 코사인 오메가 1t, y2는 마이너스 a 코사인 오메가 2t니까 삼각함수 합을 해서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림에서 보면 얘와 이제 얘를 이제 어떤 새로운 합성 파동의 어떤 진동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얘를 f 프라임이라고 하면 자, 이 a 사인 이 파이 ft는 했을 때 이 f는 f 프라임보다 작죠. 진동이니까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.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a니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a 2파이 ft 이런 파동을 나타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한 주기니까 이 f와 관계된 시간은 요거예요. 얘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t죠. 그럼 이 f하고 요 t하고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이런 f는 t분의 1이라는 관계가 있습니다. 그럼 이 f 프라임은 뭐냐? 이 f 프라임. 자, f 프라임은 이 안에서 진동하는 진동수를 얘기하는 거예요. 이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래 상태로 돌아온 거라고 치면 이 시간을 예를 들어 t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작죠. 그럼 f 프라임은 t 프라임 분의 1의 관계가 있는 거죠. 요 시간 간격. 그죠? 맞습니까? 그래서 짧으니까 1초에 진동한 횟수가 많아요, 얘는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자,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fb라는 진동수예요. 그러니까 1초에 몇 번 웅웅거리느냐. 근데 잘 보면 얘가 한 주기지만 한 주기 웅웅거리는 시간은 여기서도 최대로 진동하니까 이 시간하고 이 시간 다음에 이 시간일 때 한 번 크게 소리 들리고 그 다음 여기 때 소리가 들리죠. 그럼 이 시간 간격은 요 전체 시간 간격의 절반이니까 웅웅 걸리는 1초에 웅웅 걸리는 시간은 어, 그 주기는 2분의 t분의 1이죠. 그죠? 이게 전체가 t니까 이 사이 거리는 2분의 t고 따라서 얘가 웅웅거리는 1초에 몇 번 웅웅거리는 거냐는 2분의 t초마다 한 번씩 이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1초 동안에는 2분의 t분의 1회 진동하죠. 얘는 잘 보면 2 곱하기 t분의 1이 돼서 뭐가 돼요? 2f가 되죠. 그러면 이게 f니까 f f1 마이너스 f2가 곧 맥놀이 진동수가 됩니다.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550Hz짜리 어떤 소리와 552Hz짜리 소리, 그러니까 진동수가 2Hz만큼 차이 나는 두 어떤 소리를 같은 진폭을 가진 두 소리를 듣게 된다면 동시에 틀어놓고 듣게 된다면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진동수가 2Hz 즉 1초에 두 번 웅웅 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뜻입니다. 자, 수업 시간에는 이제 이 했던 내용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질문을 받으면서 보충을 하도록 하고 또 어떤 그 진동수가 같은 아까 공간적인 어떤 간섭이 있었죠. 진동수가 같고 이제 그다음에 진폭도 같은 어떤 두
현상에서 이제 어떤 음파가 발생했을 때 어떤 여기서부터 이 지점, 여기서부터 이 지점이 서로 거리가 다른 경우에 여기에서의 어떤 간섭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. 그래서 뭐 하냐면 우리가 위상 차이, 위상 차이와 경로차, 이 경로차라는 건 요 지점과 요 지점 사이 거리, 요 지점과 요 지점 사이 거리의 차이하고 그 두 파동의 어떤 위상 차이가 이 경로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보강 간섭과 그 어떤 이 지점 만나는 지점에서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어떠한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음파는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